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격렬하게 환호해줘서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김래원, 유연석, 주원.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생겨서 나랑 잘 봤다.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고? 좋아요. 그러면 힌트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서현진, 박신혜. 뭡니까? 이뻐요. 혹시 DJ 디즈는 알아요? D-O-C-T-O-R. 닥터. 닥터. 야, 맞습니다. 의학 드라마로 의사를 배운 우리에게 오늘 이분께서 잡쇼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선택한 의사. 암세포 잡는 방사선 종양외과 전문의 장원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의 참 멘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장원일입니다. 자, 그럼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선택한 의사로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의사 장원일, 그는 누구인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태양계의 세 번째 푸른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한 소년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장원일. 처음 시작이 약간 위인전처럼 시작하네요. 네, 작가님이. 네. 어릴 적부터 우주를 좋아했던 그 소년은 과학고에 진학. 그렇게 해서 우주 물리학자의 꿈을 키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의대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어요, 의대에 갑자기? 한 명도 안 빠지지 않고도 전부 의대를 가라고 했어요. 의대 이렇게 이제 그럴까 이렇게 가셨군요. 예. 네. 자,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마치고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장원일.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라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선서합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렇게 하신 거죠. 다시 들어보니 굉장히 네.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선서 내용이네요. 지금 약간 초심을 잃어서서. 네. 농담입니다. 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총 11년. 와, 11년이나 걸리나요, 원래 이렇게? 대부분 과에서는 네.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네. 보통 2년 정도 펠로우라는 네. 형태로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와. 그럼 11년에다가 2년 더하면 총 13년. 이건 뭐 의사 한번 데려다가 늙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며 방사선 치료를 통해 절망의 끝에 선 암 환자 살리기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방사선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의사가 된 소녀는 또다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첫 해에 미끄러지고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두 번째 도전 끝에 합격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사에 다녀오셨어요. 우주선 타셨나요?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나요? 네. 우주선은? 네.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독점 무대인 나사 방사선 전문가 과정에 선발된 의사 장원일. 미국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열린 2016 나사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서머스쿨에 참가해 연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가 있기에 다가오는 우주시대. 지구보다 100배 많은 우주 방사선이 쏟아지는 화성으로 이사갈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네. 한국인 최초로 나사 우주 방사선 전문가 과정에 선발이 되셨어요.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나사가 2030년까지 네. 화성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 네네네. 이 목표를 가지고 꼭 연구를 해야만 되는 테마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네. 우주 방사선이란 게 지구에서 보는 것과 다른 종류인 거죠. 훨씬 강한 건가요? 예, 훨씬 더 강하고 네. 양도 지구에서보다 100배 이상의 양이 노출이 되는데 방사선에 노출되면 네.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도 우주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실제로는. 예, 그걸 연구하고자 하는 네. 이제 프로그램인 거예요. 시험이 어렵나 봐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제출하는 서류가 네. 자기소개서 네. 그리고 뭐 수행 계획서라고 어떠한 연구를 앞으로 하겠다. 내가 오히려 연구할 거를 어떤 걸 하겠다라고 내는 거군요, 그냥. 네, 그리고 추천서. 네.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경쟁률은 보통 3대1 정도 되거든요. 우주 기술에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렇죠. 나라여서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고 네. 매년 15명 정도가 15명. 선발이 돼요. 네. 거기서 미국인이 4분의 3을 뽑아요. 자국민들. 자국민을 그리고- 4분의 3을 뽑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국제우주정거장 네. 협력 파트너 나라 중에 뽑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우주정거장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뽑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는 곳이 아니래요. 물리학자분들이라든지 다 맞죠? 다 물리학자분들이 네. 가는 거.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가셨다고. 의사로 간 거는 제가 처음이고요. 전체 세계 최초. 이 프로그램이 2005년부터 네. 이제 12년째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물리학 전공과 이제 생물학 전공 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참여를 해왔는데요. 의사가 참여를 했다니까 그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why? why doctor? 나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나사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은 네. 모든 모아져 있는 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경험을 해보고자 많은 도움이 하는, 됐나요, 정말? 저 스스로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진짜.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왜냐면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완전히 진짜 전문 영어 수준인데 전문 영어. 저는 네. 전문 용어가 더 편해요. 더 편하세요? 의학 용어가 전문 용어, 네. 학회나 세미나 이런 용어가 편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생활 영어가 더 약해요. 그 농담이나 생활 네. 영어 그거 익히느라고 되게 처음에 좀 고생을 했어요.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아니면 뭐 가족분들께서 나사 간다니까 뭐 우주선 사진 좀 찍어와라, 우주복 입은 사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뭐 그러지 않던가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제 우주선을 타보지는 못했어요. 네. 우주복도 입어보신 적 없고요. 예, 우주복도 입어본 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주복 입으시고 우주선 탄 장원일 선생님의 모습을 합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까? 의대를 들어가야 되고 네. 의대를 들어가는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 이제 2년을 마치고 편입을 하여 본과 과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편입할 수도 있군요. 예. 네. 그리고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네. 이제 본과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의대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제 네. 그걸 따야지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전공인가요? 전문인가요? 의사 면허 시험을 네. 통과한 의사는 네. 일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반이.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의 의사. 그럼 그 상태로 인턴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필수적이지는 않은데요. 네.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더 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자 네. 인턴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개업했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군요. 실력이 없을 수 있으니. 네, 그죠. 아무 경험도 없고 네. 실력도 없으니까. 책으로만 배운 의료. 책으로 배운 의료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또 1년 정도를 하고 거기서 네. 또 이제 전공이라고 불리는 레지던트 과정을 또 가야 되고 또 아까 전에 쭉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펠로우까지 해서 한 13년 정도가 걸려버리는군요. 레지던트가 끝나면서 전문의를 따게 되고요. 네. 전문의 상태에서 네. 더 수련을 받는 상태가 펠로우라고 할까요? 정말 뭔가 굉장히 먼 고난의 길이네요. 의학 공부하시면서 뭐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저히 다 외우지 못할 정도의 양을 외우라고 해요. 네. 그러고 시험을 치죠. 의대생들은 정말 공부할 때 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외우고 네.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거를 또 외우고 네.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이게 공부의 방법인데요.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네.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도 이제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돼요. 저는
암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냥 네. 소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 외워라 이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적성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과정은요. 이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차트 보니까 네. 영어 비스무리한 걸로 영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필기체 같은 걸로 이렇게 써서 못 알아보겠던데. 저도 뭐 가끔씩 네. 제가 손으로 쓴 차트는 저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거의 지금은 전자의무기록으로 다 네. 컴퓨터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네. 손으로 쓸 때는 난감한 일들이 가끔 있어요. 영어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네. 자기만의 언어를 보통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약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네. 그래서 그 약어가 익숙치 않으면은 읽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드라마만 보면 그 인턴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뭐 그런 고생도 그런 생고생이 없는 것 같던데 뭐 거의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그냥 거기서 그냥 병원에 살더라고요, 그냥. 근데 뭐 실제로 인턴 때가 그렇게 힘든가요? 내과, 네.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뭐 이런 과들을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잠을 못 자고 2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다음날 쉬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또 똑같이 일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 와중에 또 공부하고 다가올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인턴 1년간의 모습은 드라마 되게 비슷해요. 아, 진짜 비슷해요. 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푸른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그렇게 1년을 딱 버티면 네. 레지던트가 되는 건가요? 100% 되는 건가요? 아니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각 병원별로 전공 과목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네.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지 전공의 과정을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거든요. 네. 5명을 뽑는다 하면 그 과를 하고 싶은 사람이 6명이다 하면 무조건 1명은 떨어져야 되죠. 여기서 한번 저희들은 큰 입시를 다시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 입시네요, 정말. 네. 아, 과도 그러면 진짜 지원도 잘해야겠네요. 왜냐면은 뭔가 그때그때 시대마다 또 트렌드인 또 전공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네. 곳은 또 진짜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경쟁률이 세겠네요. 제가 전공의를 시작했던 게 네. 이미 10년이 넘었지만은 네. 그 당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기 있는 과들이 있었어요. 아, 어떤 건지 혹시 네. 알 수 있을까요?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 피부과, 네. 안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네. 이 세 개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는요. 그 전공 과목들이 너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인기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곳, 당직 근무가 적은 곳 이런 쪽이 더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정신과나 재활의학과나 영상의학과 이런 데가 인기가 더 좋아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어떤 특정과가 인기 있다는 형태는 없고요. 네. 개인의 정말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네. 특별히 선생님께서는 네. 방사선 종양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방사선 종양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암 치료를 담당하는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는 곳도 있지만은 네. 다른 과와 너무 다르게 물리와 생물, 기초과학 쪽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네. 곳이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의사분들은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 대도서관이 직접 방사선 종양학과 장원일 과장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시죠. 지금 시각 오전 8시. 아침 일찍부터 뭐 하냐고요? 빨래하는 거 아닙니다. 1일 의사 대도서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도서관입니다.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 이 흰 가운을 제가 오늘 입었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병원에서 제가 의사분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랍니다. 그럼 전 혜진 때문에 바빠서 이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이쪽인가? 아니야, 이쪽이야.
괜히 했나? 이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전문의 선생님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의사가 회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뭘 불편해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잘 들어드려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네. 자, 이제 환자를 만나러 병실로 들어가 볼까요? 양력이 보여. 땡겨요, 할아버님. 배가 아마 빵빵한 느낌 때문에 조금 땡기실 거예요. 의사는 환자 상태를 파악해 치료 시기를 정합니다. 이틀 후 목요일부터 이제 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 방사선 치료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폐 쪽하고 골반 쪽하고 네.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앉으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다음 환자를 진찰하러 가볼까요? 레프트 익스터널 일리아 쪽도 이렇게 입원 환자들의 아침 회진이 끝나면 외래 환자들 진료를 봅니다. 전자차트에 환자의 진료 기록을 입력하고요. 이제 항문에서 이제 8cm 정도 떨어진 위치. 환자와 상담을 통해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일이죠. 항문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외래 진료 틈틈이 각 분야 전문의들이 모두 모여 회의도 합니다. 네, 아래 하나만 아래 밀어주세요. 네. 오늘은 외과, 비뇨기과, 방사선 종양학과가 모였는데요. 이렇게 여러 진료과가 함께 모여 환자에게 필요한 최상의 치료가 무엇인지 의논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폐 쪽에 이제 두 군데 새로 이제 보이는 범위는 이제 방사선 수술을 이제 해서 치료를 할 예정이고요. 골반 부위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 방법이 정해지고 나면요. 그 부위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요. 네. 구체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듯한 포스! 바로 CT에 방사선 치료받을 부위를 표시하는 겁니다. 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쪼일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치료 계획용 CT에서 재구성한 영상하고 지금 방금 전에 치료 기계에서 얻은 영상하고를 이제 위치를 이제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위치를 맞추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방사선이 나와서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환자 이해에는? 예, 실제 치료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방사선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실제 치료할 때는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차폐된 공간 밖에 있어야 됩니다.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피폭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방사선 자체를 계속 노출이 되죠.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피폭되는 양이 있지만은 암을 치료한다라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이렇게 전 치료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합니다. 드디어 치료가 끝났습니다. 헉, 벌써 해가 지나요? 하지만 수술실에 불은 켜졌습니다. 진료과에 따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있거든요. 근데 식사는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요? 아니요, 아직 못 갑니다. 곧 열릴 학회 준비 때문에 공부할 게 남았거든요. 자, 물론 과마다 모두 다르겠지만서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쭉 따라다녀본 전문의의 하루. 와, 출근하면서부터 뭐 회진에 진료에 공부까지 정말 숨 쉴 틈 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은 환자분들과 또 그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가족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자리를 다시 스튜디오로 옮겨서 우리 장원일 선생님과 함께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뭐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나요?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안 듣고 하는 이제 갑상선암 환자분 한 분 또 기억에 네. 남는 게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방사선 치료해달라고 저희 찾아러 왔는데 네. 치료하고 나서 너무 경과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는 걱정을 안 하시는데요. 네. 어디가 안 좋으면 저 찾아와요. 아, 그냥. 무조건 찾아와요. 네, 방사선 치료할 필요도 없는 병인데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니까. 때로는 네. 난감하기도 해서 네.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걸 물어보셔서 네. 네, 의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제일 필요한가요? 저는 끈기가 제일 필요하다고 아, 생각하는데요. 끈기요. 네. 이제 매번 공부해야 될 때마다 너무 양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계속 그거를 해내야겠다는 노력하는 부분.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최선의 답을 찾을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네. 해야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끝이 없어요. 실제 바라보고 있으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걸 향해서 갈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 정말 다 끈기랑 연관이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장원인에게 묻는다. 우리들의 잡생각. 미주는 뭐 우리 장원인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나요? 챙겨 드시는 뭐 이렇게 보충식 아니면 보양식? 영양제 네. 이런 게 따로 있으세요? 의사들만 아는. 이게 정말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네. 그걸 찾아보고 하고 최소한 먹어서 해가 될 게 없는지 네. 이게 제가 결론이 나야지만 먹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져요. 대개는요. 그래서 최소한의 네. 먹는 영양제만 먹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경우군요. 혹시 뭐 식사도 뭐 채식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나요? 소망은 그렇습니다만 아, 소망은 그렇습니다만. 마음껏 네. 좋아하는 거 먹어요. 네. 주로 뭐 좋아하십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은 저도 고기 구워 먹고 튀기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고기. 보통 의사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공 따라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개업한 의사 같은 경우는 네. 수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개개인하고 전공 과목에 따라서요. 네. 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전문의로서 일하게 될 때 처음 시작하는 월 연봉 기준은 6천만 원에서 한 많은 곳은 9천만 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이제 주어질 수 있고요. 네. 모든 직업에 소진이라는 것이 오는 순간이 있는데 이런 소진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항상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제가 하는 것 외에도.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네. 의학은 그런 측면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빨리 급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도 제가 1년간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네. 뒤처져 버려요. 그 정도로 변화가 빠른가요? 예, 특히 암 치료 분야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네. 계속 공부하고 계속 또 새로운 거를 익혀야만 되는. 그 공부라는 게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이라든지 사례들을 네.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겠네요. 예.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 치료가 최선의 방법인가? 정확한 답이 실제 아무도 몰라요.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이게 현재 의학이고요. 네. 환자야 개개인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맞는지 계속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로봇이 의사를 대신할 날도 올까요? 의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받아들이는 분야여서 네. 환자에서
이득이 되는 게 확실히 증명이 돼야 되고 해가 없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어야지 네. 새로운 이제 치료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뭐 제가 진료를 하는 부분, 치료를 하는 부분에서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경쟁 관계로 가고 싶진 않고요.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어요. 실제 하다가 정말 걔네들이 내보다 더 잘하면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 대에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픈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네. 더 이상 고칠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멋진 말이 확 들어왔어요. 자, 어쨌든 진짜 아픈 사람이 빨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 직업을 없앨 수도 있지만 오늘 장원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도서관 잡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그냥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미술품이에요. 뭉크의 네. 절규라는 그림을 갖고 있다고 치죠. 그걸 저희 제가- 입장에선 대박이죠. 그럼 대박이군요. 이거는 경매에 오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가격 협상을 시작을 하죠. 화및 재미술 순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423번, 2603자, 5,000원. 대도님과의 점심 식사권 경매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게 나오면 어떡하지? 1억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